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57회 기출문제입니다. 자, 57회 기출문제. 근데 이거 하기 전에 먼저 문제를 깔아야죠. 그죠? 데이터. 처음에는 또 소원번호 입력 방식으로 했었고, 두 번째는 그냥 했었죠. 이번에는 소원번호 입력 방식 해볼까요? 이 데이터 기억나세요? 이거? 소원번호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 데이터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합니다. 모든 파일 적용. 기존에 깔아놓은 게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뜨면 된 거예요. 이렇게 뜨면 이제 쭉 회차별로 된 거고요. 그 중에 이제 57회를 할 겁니다. 57회 준비되셨죠? 57회 요거 더블 클릭. 텍스 보이시죠? 텍스 더블 클릭. 그럼 설치 창이 뜹니다. 설치 이렇게 됐죠? 그럼 소원번호 입력하는 란 보이시죠? 소원번호 121111 뭐 나올 때까지 치면 되죠, 그죠? 확인. 그 다음 이름 치시고 김대차. 책형은 문제보고 A형, B형 아무거나 하는 건데 연습이니까 아무거나 A형 하시고, 이때 감독관 번호 아시죠? 시험 볼 때는 안 알려줍니다. 안 알려좀 이러고 기다리고 있죠. 그러다 시험 시간 딱 되면 칠판에 써줍니다. 92번 그리고 엔터 치세요. 그럼 시작이 되는 거죠. 요 답안 저장 요게 있으면 시작되는 거죠. 자, 준비되셨고 이제 문제 봅니다. 문제 있죠. 문제 1번 주성비는 제조, 도소매 및 무역업함은 중소기업이다. 제조, 도소매, 무역업 특별한 거 없죠? 나머지는 뭐 뻔하죠? 2013년도 기출문제입니다. 그 당시가 지금 2014년이지만 그 다음 뭐 기본 전제 조건도 국제기준을 적용하라 요구하지 않으면 일반기준이다. 됐죠? 일반전표 문제 바로 갑시다. 일반전표는 부가세가 없는 거죠? 부가세 없는 문제로 바로 가요. 자, 그래서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분개를 해봅시다. 먼저 6월 2일 날 주정으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계약금을 수표로 지급했다. 수표로 지급했다는 얘기는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쉽죠? 안 쉬워요? 쉽죠? 이 정도야. 수표 발행하면 대변에 당좌 예금이고요. 자, 그리고 계약금 줄 때 쓰는 말은 131, 131번 선급금. 선급금에는 거래처 걸어야 되는 거 아시죠? 거래처 청구 이렇게 되죠. 자, 계약금을 주면 선급금이고, 반대로 이 문제를 반대 입장에서 여기서는 수표를 발행해 준 건데 수표를 받았다면 타인 발행 수표는 현금이죠. 현금이 되는 것이고, 계약금 받을 때는 뭐? 그렇죠. 259번 선수금이 되죠. 선수금 거래처 이렇게 되겠죠. 이 회사가 무슨 회사였죠? 이 회사가 무슨 회사 있었겠죠? 성빈. 그쪽에서는 여기 성빈이라고 적겠죠. 그죠? 성빈. 이렇게 성빈 됐죠. 어쨌든 여기서는 선급금입니다. 선급금. 자, 이 정도는 쉬운 문제죠. 명색이 세 문제 이 정도는 쉬워야 돼요. 2번 서울 상서에 대한 단기 대여금인 100만 원이 당일 대손이 확정돼서 대손 처리했대요. 단기 대여금 관련된 충당금을 조회하여 처리하라. 자, 일단은 대여금 못 받게 됐습니다. 그럼 대변에 단기 대여금, 거래처는 서울이죠. 100만 원 못 받게 됐는데, 자, 대손 충당금 있나 없나를 모르겠어요. 그죠? 대손 충당금 있나 없나 확인해 봐야죠. 그럼 일단은 원래 정석대로 하자면 대여금에 대한 충당금이니까 계정별원장 가야 돼요. 근데 바쁘죠? 거기 갈 시간 어디 있어? 그냥 메인하면 간 다음에 합잔 보면 간단하게 되죠. 합잔. 왜냐하면 대손 같은 건 거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찾아도 됩니다. 6월이죠. 6월 날짜로 그냥 6월 말일 해도 됩니다. 15일이지만 그 15일 안 적고 마일 적어도 돼요. 그냥 엔터 쳐도 되고 한 15일까지 쳐도 되고요. 자, 대여금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대손 충당금은 보다시피 엄서요. 그죠? 외상매출금 밑에 충당금도 죄송해요. 쓸데없이 외상매출금 밑에 충당금이 있어요. 근데 받으러 온 밑에도 충당금이 없고 대여금 밑에도 충당금이 없어요. 그럼 넘어가는 거죠. 나갑니다. 다시 문제로 가야죠. 문제로 가서 확인해 본 결과적으로 충당금이 없어요. 그럼 뭐라고 해요? 그렇죠. 대손상각비가 되죠. 가 아니죠. 뭐가 빠졌죠? 여기 이거 집어넣어야 돼요. 기타의 대손상각비죠. 기타의.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돼요? 여기다 정리해야 되겠네요. 정리하고 지울게요. 매출채권. 매출채권 하면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 옴이죠. 매출채권이 대손발생. 잘 보이죠? 예? 잘 보일 거예요. 자, 매출채권의 대손상각비는 그냥 대손상각비, 즉 판관비죠.
상관비입니다. 근데 매출 채권이 아닌 기타 채권, 기타 채권의 대손, 즉 기타 채권에 뭐 외상매출금 받으러 오면 2회니까 지금처럼 대여금이라든가 미수금 이런 거 있죠. 이럴 때는 그냥 대손상각비가 아니라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렇게 처리하는, 대상합시다. 그냥 기타의 대손상각비. 얘는 영업의 비용이죠. 영업 외 비용이 되더라. 됐죠? 그래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 대손상각비, 매출채권 이외의 기타 채권의 대손은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점 알아두세요. 됐죠? 그래서 밑에는 지저분하니까 일단 지우고 가겠습니다. 짜잔. 지워졌죠? 신기하죠? 과외 받는 것 같지 않아요? 옆에서? 네, 과외 교육입니다. 과외 교육. 자, 카메라 놓고 칠판 놓고 했는데 그건 그것대로 또 처음에는 집중이 된다. 나중에 똑같아요. 차라리 옆에 지금 저랑 옆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고 과외 받는다 생각하세요. 비싼 과외예요. 그죠? 수강료 너무 싸지 않아요? 뒤에다 공 하나 더 붙여야 되겠죠. 그죠? 자, 갑니다. 당사는 본사 영업부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고 있고요.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중요하죠. 우리 간주임대료에 부가세 50만원 회계 처리하래요. 단 부가세는 부가세 예수금. 당연하지. 부가세는 부가세 예수금 당연하죠. 근데 사실은 그게 있어야 돼요. 임차인 부담인지 임대인 부담인지. 지금은 그냥 임대했으니까 임대인 부담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간주임대료 설명까지는 지금 길게 못하죠. 간단하게 보증금이죠. 보증금을 받은 거, 이 보증금에 대해서 은행에 예금을 해놓으면 최소한의 이자가 나오지 않느냐. 그 예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임대료로 간주하는 거죠. 그 부가세를 징수하는 거잖아요. 간주. 이 간주임대료 기본 설명이고, 이게 임차인 부담과 임대인 부담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사실 거의 별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임대인 부담이다. 임대인 부담이다. 임대인, 임대자. 임대인 부담이라면 먼저 지금 이 문제가 임대인이잖아요. 임대인은 부가세 예수금 매출세액으로 간주하는 거죠. 마치 집세를 임대료를 받은 것처럼 부가세 예수금 대변에 매출세액을 기록하고 나중에 이걸 갖다 내는 거죠. 요거를 갖다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변에 그만큼을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는 거죠. 결국은 세금 내는 걸로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때는 임차인, 상대방이요. 상대방 임차인은 본 게 없죠. 임대인 부담이니까. 그죠? 여기서는 임대인 부담으로 해야 되죠. 여기서는. 왜? 문제 자료가 없어요. 임대인이고 부가세 예수금 요거예요. 근데 가끔 이거 내기 싫으니까 이걸 임차인, 월세자, 세입자한테 넘기는 거, 떠넘기는 거죠. 세입자한테 떠넘기게 되면 이렇게 되죠. 세입자가, 이쪽은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이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결국은. 임차인이 세금과 공과. 잘 보시면 결국은 부담하는 사람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부담하는 사람의 세금과 공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은 집세 내고 별도로 이것도 세금 또 내고 현금 또 나가는 거죠. 현금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세금과 공과. 그 다음 임대인은요. 임차인으로부터 돈을 받았으니까 돈이 들어오잖아요. 돈이 들어와요. 차변에 현금 들어오면서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마치 지가 부담하는 것처럼 부가세 예수금. 근데 실질적인 부담은 임차인이 하는 거죠. 그래서 임대인 부담과 임차인 부담 두 개가 있는데 이 문제상으로 볼 때는 임대인이니까 임대인 부담을 분개하면 돼요. 여기서는 임대인 부담으로 하면 되고, 이제 혹시 임차료 부담 이렇게 나오면 결국은 부담하는 사람의 세금과 공과가 된다는 점, 부담하는 사람의 세금과 공과다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간주임대료 회계처리도 은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만약에 제가 매입 매출 전표였다면 간주임대료는 건별로 입력해야 되죠. 그죠? 건별로 입력해서 여기 50만원 뜨게 만들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그건 없으니까 그냥 부가세 없는 일반 전표니까 그냥 하면 됩니다. 그 다음 4번. 7월 3일날 주주총회 결의해서 자사 주식, 자기 회사 주식을 매입했대요. 그냥 매입한 게 아니라 소각했네. 만약에 매입해서 가지고 있으면 자기 주식이죠. 매입해서 그냥 가지고 있으면 자기 주식입니다. 근데 여기는 소각이 바로 없애버렸어요. 그럼 이건 감자죠, 감자. 매입 감자입니다, 감자. 유상감자. 돈 주고 샀으니까, 현금. 돈 주고 샀으니까 뭐라고요? 그렇죠, 유상감자. 유상감자고, 돈 주고 샀으면 유상감자, 돈 안 주고 샀으면 무상감자인가? 말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감자를 돈 주고 사면 유상감자인가? 자본의 감소죠. 주식의 감소, 감자. 그리고 돈 대가를 지불했으면 유상감자. 근데 대가를 지불한 게 없으면 무상감자. 어쨌든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자, 먼저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매입했다 그냥 이걸로 끝났으면 자기 주식 처리합니다. 그럼 차변에 자기 주식이에요. 근데 지금은 매입하자마자 소각했으니까 이럴 때는 곧바로 331, 331번 자본금 감소고요. 자본금은 차변에 있으나 대변에 있으니까 주고 나서나 액면가로 적어야 돼요. 따라서 2,000주 곱하기 5,000원 해야 됩니다. 2, 5, 10, 1,000만원. 그죠? 1,000만원이고, 대금은 현금 지급했어요. 현금은 3,000원씩이죠. 2,000주에 3,000원씩, 2, 3은 6, 600만원이 되고, 나머지는, 그죠? 감자 차익이죠. 나머지는 감자 차익, 자본입니다. 나머지는 400만원 자동으로 뜨겠죠? 안 해도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문제 다시 마지막으로, 자기 회사 주식을 3,000원씩에 매입하다, 현금으로 매입하다, 이렇게 끝났으면 차변에 자기 주식, 그때는 1,000만원이죠? 아니구나. 돈 주고 산 거 600만 적으면 돼요. 600만원 적고요. 차변에. 그리고 대변에 현금 이렇게 쓰면 됩니다. 600만원 이렇게. 그래서 자기 주식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자기 주식 처리하고, 지금처럼 매입 소각했으면 자본금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이론들 꾸준히 해서 이런 정도 분계는 쉽게 할 수 있을 정도로 하시고, 자, 5번 문제는 보다시피 문제가 잘못됐다고 쫙쫙 지워졌죠? 없어졌습니다. 어쨌든 외상매출금 입금됐는데 선적일은 7월 5일이고요. 환율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수출대금을, 이게 말이 좀 끝에가 이상해서 그래요. 어쨌든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5만 달러를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문제는 뭐 이상하죠. 외상매출금인데 어떻게 갖고 있어? 좀 이상하잖아요. 그게 입금됐다. 문제가 이상한 거예요. 결론은 어쨌든 매출할 당시에는 차변에 외상매출금이 있었고, 그때 당시 환율이 1,200원이었죠. 장부가 선적할 당시에. 그랬다 오늘 이 외상값을 받으면 원래 이렇게 된 거죠. 이게 5만 달러에 선적할 당시 1,200원이니까 1,200원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6천만 원이 되나? 6천만 원이 6억에 5째 9자리 7자 6천만 원이에요. 6천만 원. 대변에 물론 제품 매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제품 매출 이렇게. 그랬다 오늘 받으면 외상 매출금이 없어지면서 그게 6천만 원이죠. 맞을걸요? 그리고 차변에 오늘 들어오는 게 7월 12일 날 돈 들어왔잖아요. 보통예금으로 입금된 거 103. 입금된 보통예금이 1,150원씩인 거죠. 그죠? 5만 달러에 1,150원이니까 675가 되나? 맞아요? 맞을걸요? 67500. 그럼 차변이 크니까 나머지가 외환차익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원래는. 외환차익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750인 이렇게 나오죠. 단위가 암산해서 틀릴지도 모르니까 알아서 하시고요. 근데 여기서는 수출대금을 외화 상태로 보유 중인, 말이 이상하죠. 외상으로 팔았는데 어떻게 보유하고 있어? 그잖아요? 이상했던 거죠. 이게 이상해서 문제가 다 맞게 했어요. 결국은 모두 정답입니다. 이거 무시하고 그냥 5만 달러였다고만 생각하세요. 5만 달러에 대한 외상 매출금 이렇게. 외상 매출금이 5만 달러에 1,200원씩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 되겠죠? 됐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그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 두드려 봐야 되나요? 요즘 늙어서 암산 자신 없어요 이제. 어쨌든 5만 달러 곱하기 1,200원 하면 맞네 6천만 원. 아우 다행이다. 틀렸으면 어떡할 뻔했지? 밑에는 또 혹시 모르니까 5만 달러 곱하기 1,150원이요? 1,150원은 575 맞네. 아유 큰일 날 뻔했네. 자, 암산 잘하죠? 네, 잘하죠. 자, 그래서 일반 전표 마칩니다. 자, 분계만 하면 입력은 되겠죠? 입력하러 갑시다. 자, 지우고 가야 돼요. 자, 입력하러 메인 화면 가서 일반 전표 엽니다. 일반 전표 열어서, 자, 맨 처음에 6월이죠? 06월 치고 엔터. 날짜 2일이죠? 02 원재료 배입하기로 하긴 계약금 수표 발행한다. 수표 발행한 건 대변의 당조예금. 세무 정도 하면 이거 102 정도는 외우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엔터가 아니죠? 방향키로 벌써 다친 사람 있을 거야. 그죠? 승질 급한 사람 벌써 엔터 막 쳤어. 이렇게. 전혀 관계없는 신한은행 보통예금 이런 게 다 입력되게 막 쳤습니다. 물론 이래도 시험 볼 때는 일단 맞는 걸로 되겠지만 실무에서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곤란합니다. 자, 어쨌든 1,500. 어우, 계약금 많다. 그리고 차변에 선급금이죠? 선급금. 쓸데없는 건 치면서 정작 필요한 건 못 칩니다. 이런 거 못 치고 끝까지 선급금 치는 거지. 어쨌든 그리고 거래처 걸어야 됩니다. 그냥 냅다 쳐도 되고 거래처 플러스키 누르고 정우 적어도 되고. 됐죠? 이렇게. 금액은 이미 끝났죠? 자, 그 다음 6월 15일이네요.
15일날 대여금에 대해서 대손 확정돼서 채권 못 받게 되어서 대손 처리했다. 그럼 대여금 못 받게 됐으니까 자산감소 대변. 대여 찍어보면 되죠? 대여 찍어서 단기 대여금 선택하시고 거래처 걸어야 됩니다. 거래처 그냥 적어도 되고 플러스 키 누른 다음에 서울 적어도 되죠? 서울 상사. 금액은 100만원. 그리고 조회를 해봤더니 아까 대손 충당금이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그냥 대손상각비, 기타의 대손상각비였죠. 이럴 때 대손 치고 엔터 치면 많이 뜨죠, 이렇게. 이럴 때는 한 글자 더 치면 대손상각자 들어가는 게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아래 거죠, 그죠? 기타의 대손상각비 선택하시면 끝 되겠습니다. 됐죠? 네, 그 다음 30날입니다. 30날 건물 임대에 따른 임대보증금 부가세 회계처리죠. 자, 임대인 부담, 임차인 부담 다 설명드렸으니까 바로 갑시다. 여기는 임대인 부담이에요. 그죠? 그럼 대변에, 차변에부터 해도 상관없어요. 차변에 세금과 공과 처리하죠? 세금과 공과의 몇 번대? 본사용업부니까 800번대고요. 그리고 금액은 써있죠? 계산하라고도 안 나와 있어요. 써있습니다. 그리고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이죠. 부가 지금 둘 중에 하나인데 135, 255 이것도 외워도 좋지만 어쨌든 굳이 이것까지는 하고 안 하겠어요. 자, 부가세 예수금 50만원 끝 되겠습니다. 그 다음 7월이죠. 또 마우스 들고 이게 아닙니다. ESC 누른 다음에 07 이렇게 치는 게 훨씬 빨라요. 마우스가 빠르다고요? 우기지 마세요. 이게 빠릅니다. 자, 어쨌든 넘어갑니다. 그 다음 7월 3일 03 주주총회 결의해서 자기 주식을 매입해서 소각. 주식을 사서 없앴어요. 자사 주식을. 그럼 차변에 자본금이 없어진댔죠? 자본금 3, 3일 자본금. 그 자본금은 주고 나서나 액면가를 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화살표로 이동하는 거 이렇게 엔터키로 이동하면 이렇게 되죠? 급여 지급. 지금 급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전혀 관계없는 게 입력되는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더 늦기 전에, 정말 늦기 전에 이제는 기능키를 제대로 좀 익히세요. 아무 생각 없이 입력하면 나중에 욕 바가지를 먹습니다. 욕만 먹으면 다행인데요. 밀려나죠, 후배들한테. 밀려나고 월급 적고 후배들은 막 연봉 올라가는데 자기는 안 올라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하나 가지고 설마 그럴까? 가보세요. 자, 어쨌든 금액은 액면가니까 1000만원이었죠. 1000만원 적고 그 다음 대변에 현금 지급했으니까 현금. 근데 현금 지급액은 주당 3000원씩이니까 236 600만원이고요. 나머지는 대변. 같은 변은 그냥 엔터 치는 거죠. 엔터. 자, 감자차 얘기죠. 감자차 익입니다. 그래서 대차합계 일치하면 끝. 됐죠? 그 다음 원래는 7월 12일은 문제가 틀린 거니까 안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맨 밑에 자료, 맨 마지막 자료에 나와 있는 외화상태 보유 이런 건 그냥 지워버리고 그냥 5만 달러 가지고 있었다 이걸로 가정해서 날짜 12일. 그럼 대변에 외상매출금부터 없애주는 거. 거래처가 웬디였나? 웬디? 어려워 이렇게 웬디. 이랬고 5만 달러에 1200원 하면 6천만 원이었죠. 6천만 원. 입력해보자고 이렇게. 차변에다가 보통예금 입력됐죠. 보통예금에 575였죠. 57500. 나머지는 차변에 외환, 차, 손 이렇게 입력하면 끝입니다. 이런 것도 그냥 연습해보자고요. 자, 그래서 문제 하자가 없었으면 이렇게 됐을 것이다. 근데 문제 하자가 있는 거죠. 외상으로 팔았는데 외화를 가지고 있다.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두 정답으로 처리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전표까지 하고 일단 또 끊었다가 메인 매출 전표 갈게요. 이렇게 동영상 볼 땐 더 힘들잖아요. 잠깐 끊었다가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여기까지 복습. 끝나면 잠깐 심호흡하고 다시 메인 매출 전표에서 봅시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